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23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시세가 조금 빠졌다면서요? 서울이 연일 주마다 시세가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보다 200만 원이 빠진 1억 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6,2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500만 원으로 전주 대비 3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200만 원 정도 빠졌네요. 이게 고령 운전자 자기 유지 검사 그 이유만인가요? 그 이유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물량은 많은데 매수자들이 없는 거죠. 네. 지금 교육생들도 주마다 계속 배출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자꾸 빠지니까 쉽게 사전 쪽으로 달라들지 않는 거죠. 네. 더 빠질 것 같은 서로가 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더 빠질 것 같다 그러고 매매상들이나 전화해보면은 다 매매상들도 매입을 요즘 좀 꺼려해요. 네. 금액이 계속 빠지니까 내린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는 팔려고 안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매상들도 잡아가지고 바로 팔지 못하면 손실이 되니까 아예 매입을 안 해버리니까는 매물은 넘치는데 매수자들이 없는 거죠. 네.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망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세는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는 또 역비례가 나는 거죠. 매도 물량은 없는데 매수 물량은 좀 늘어나는 거죠. 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파는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택시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택시를 사자 쪽으로 달려드는데 매도 물량이 없는 거죠. 네. 예. 유독 서울이 고령 운전자 자기 유지 검사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도시도 어차피 고령 운전자들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도시에 다 퍼져 있거든요. 네. 지방 같은 데는 고령 운전자가 있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네. 어느 정도 일정 시기가 돼서 지방 사람들은 서로 접으면 되는데 이웃끼리 이제 사고팔고 하는 형태로 매매가 지나서 끝나면 되는데 도시권만 유독 좀 경기를 타는데 서울이 가장 심한 거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고령자들 와가지고 그 자격 유지 검사 얘기가 나오면 이분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네. 그까지 그 자격 유지 검사 옛날에 해봤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시 그게 바뀐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래요. 나는 자신 있게 그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 안 한다고.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들 자격 유지 검사가 어떻게 바뀐다는 발표가 났더라도 실질적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일단 택시 대수가 많잖아요. 택시 대수가 많으니까 고령 운전자들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이 유독 많이 지금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서울 같은 경우에요. 수요와 공급에서 특히 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지금 서울이 관망세가 제일 심한 도시거든요. 네. 전에 오를 때도 그랬어요. 오를 때도 서울이 가파르게 오를 때도 그때도 한국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앞세운 조합에서 앞세워가지고 지정업체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부작용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했다 뚝 떨어졌잖아요. 이번은 그런 현상이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고령 운전자들도 지레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유독 서울이 좀 심하게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실제로 서울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높죠. 며칠 전에 와서 서울에서 이분은 52년생이세요. 52년생인데 청각이 좀 약하시더라고. 청각이 약하니까 이분은 내가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하면은 무조건
자기는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서울 개인 택시를 1억 1,350만 원에 팔았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팔고 지금 다시 저희한테 와가지고 화물차를 사셨어요. 1톤 화물차 리프트 달린 차량을 사가지고 지금 어제 인가가 떨어졌어요. 인가 떨어졌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시작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팔았다고 하면서 지금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그때 팔기 잘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런 분도 좀 있어요. 예. 고령 운전자 자기 유지 검사가 화물차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똑같죠. 화물차나 택시나 버스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아무래도 택시 쪽은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죠.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구대도시 개인 택시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 같은 도시는 지금 하락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매매 상사하고 매달기집에서는 얼마에 파는데 왜 사장님은 지금도 내리지 않는 금액을 방송을 계속 하십니까 하는데 우리는 내린 금액을 방송하는 게 아니고 합을 내서 근사치에 맞는 금액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매매 상사에서는 어느 금액에 매매를 하는데 매달기집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낮은 가격을 발표할 수 없는 게 그게 근사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탈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방송하기 때문에 서울 개인 택시는 당분간은 하향세가 좀 될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었고 매수자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관광 시즌이 접어들다 보니까 더 소폭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타 도시는 아직까지 큰 여파 없이 이 금액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제주도가 200만 원 오르고 또 30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럼 총 한 500만 원 정도 최근에 오른 건데 과거에도 이렇게 관광 시즌이 되면 이렇게 올랐어요? 제주도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은 소폭 하락하고 관광 시즌으로 돌았으면 좀 올랐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많이 좌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이유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인천은 전혀 변화가 없이 지금도 살려오시는 분들이 한번 기다렸던 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또 지체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한 5분 정도 대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에 교육을 받아놨는데 이제 3년이 다 돼가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이분들을 관망하고 있다가 더 이상 가격이 안 떨어진다 하니까는 이제 급해진 거예요. 5월 달에 만기되는 사람이 거의 5명 다 5월 달에 만기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양수 교육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3년이 지나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3년짜리를 봐서 5월 달경이면 이제 만기가 되나 봐요. 만기가. 근데 신규 하시는 분들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받아도 좀 여유가 있는데 3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없고 그냥 거의 종착점이 온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도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저희가 이번에 한 15명 정도에서 의뢰를 받았거든요. 15명 했는데 저희 5명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양수 교육 시켜드린 분 중에서 5명 되고 10명 정도는 떨어졌어요. 예비 순번 뭐 10번, 15번, 뭐 30번까지도 있는데 10번 미만은 그래도 기다려볼 만한데 그 윗순번들은 좀 힘든 거죠. 예비 순번 뭐 10번 이후에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교육을 받기 때문에 포기하는 확률이 좀 적으니까 예비 순번 타면 좀 희박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분은 마트에서 컴퓨터 전문점을 하고 있는 분이죠. 컴퓨터 수리하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수리까지 다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컴퓨터 사업을 오래 했는데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시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컴퓨터 부품 만지는 게 좀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의뢰해가지고 번호판을 사가지고 지금 진행해가지고 이제 양도영수가 끝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나타를 신청을 해놨는데 소나타 모델이 이제 바뀌잖아요. 지금 소나타가 출시가 잠시 보류되고
3월 말경에 중국에서 다시 선적에서 차가 넘어오는데 사양이 좀 바뀌어요. 한 5가지 정도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바닥에 모노룸이 깔리고 인도 브러쉬가 바뀌고 가격도 한 100만 원대 오르고 한 5가지 정도가 바뀐다는데 이분은 바뀌는 차량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좀 늦게 받더라도 바뀌는 차량으로 받기를 원하시더라고. 지금 나오는 차는 기존에 메다기도 나와서 장착을 했는데 바뀌는 차는 메다기도 지금은 장착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메다기도 장착해서 나오니까 완전 풀세트로 장착돼서 나오는 그걸 원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첫 차 나오면 해주기로 했는데 4월 중순이나 돼야 첫 차가 넘어올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분은 왜 개인 택시 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본인이 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만 가지고는 좀 시원찮으니까 개인 택시로 이제 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병행을 해서 개인 택시가 주 사업이 되고 컴퓨터 부품에 관계된 일을 하시던 거는 이제 부업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최근에 개인 택시 업계로 공무원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공무원 퇴직하고 개인 택시 쪽으로 넘어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안전성을 택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 비례해서 손실률을 걱정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한 금액을 일정을 물고 가잖아요. 물고 가고 공직에 오래 근무하시던 분은 기본연금을 다 타시잖아요. 기본연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0 정도 타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기본연금 플러스 택시에서 한 300만 원 정도만 벌면은 지금은 고령화 되니까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연령대가 75세를 기준으로 잡더라고. 네. 75세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건강만 유지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승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받는 거죠.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도 놓고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개인 택시가 정답이다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일반인들하고 공무원이라면은 경찰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제일 큰 비중은 경찰관 계통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개인 택시라는 결론을 내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준비들을 다 잘해갖고 오셔. 본인들이 정년 퇴직하고 올 때 정도 됐을 때는 개인 택시 살 돈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해가지고 오시더라고. 네. 이분들이 준비를 가장 잘해갖고 오시는 거죠. 네. 예. 공무원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목적이 자율적인 근무 뭐 이런 거 또는 자아실현 이런 게 주 목적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이 주 목적인가요? 경제적인 요건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정년이 너무 빠르잖아요. 네. 정년이 너무 빠르는데 정년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개인 택시를 생각 안 했던 분도 정년에서 와서 한 1년 정도 놀다 보니까는 이건 안 돼, 아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뭔가 소일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일거리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취업 허가자니 그렇고 경찰 계통에 있는 분들은 학교 보안관으로도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보수도 시원치 않고 자유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 지금 자가용 한 대씩 필요하잖아요. 자가용 겸 생계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게 뭐냐 따지다 보니까는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예, 예.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이 개인 택시로 많이 넘어오시는 이유가 또 그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많이 고민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죠. 결국 먼저 퇴직해서 나온 동료들, 선후배들이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조언을 받은 결과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나간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권고를 하는 거죠. 내가 개인 택시를 해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개인 택시 해라도 권유해서 오시는 분 비율이 제일 많아요. 네. 공무원 출신들이 개인 택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10명이 사가서 운행한다 보면은 거의 9명 정도는 만족을 하시고 한 분 정도는 그냥 보통
그러니까 매우 만족이죠. 네. 예, 예. 그 중에 특히 뭐 만족한 분야에 대한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소방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하시고 개인택시 사가신 분인데 이분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유직업이잖아요. 이분은 낚시 시즌에 갈치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본인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집에 갖다 주고 나머지 여윳돈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분이 갈치 낚시 갔다 오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와요. 나하고 형님하고 하는데 형님 갈치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집으로 몇 시까지 와서 갈치 갖다 드세요. 그러면 제가 몇 번 걷어다 먹었는데 갈치 낚시도 잘 하시더라고. 네. 이렇게 본인 본인 취미 생활도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분도 많은 거죠. 네. 그와 같이 유연한 근무와 자율성이 그분들이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네. 정년도 맞이해봤고 다시 또 정년이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정년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정년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장점이에요. 네. 물론 단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택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네. 예. 대표님, 그러면 공무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개인 택시 선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를 나와가지고 막연히 동경으로 오시지 마시고 개인 택시는 일단 자본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빚내지 않고 개인 택시를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해 갖고 오셔야 개인 택시를 해도 무리하지 않고 본인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은 맞춰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있나요? 돈이 금전이 제일 중요한데 금전 너무 빚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80%, 80% 정도는 마련해 갖고 오셔야 개인 택시를 하시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23일입니다. 서울이 매 주마다 시세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점을 잘 보셨다가 진입 시기를 저울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